평면에서 줄로부터 거리가 y가 되도록 물체를 놓은 상태에서 한쪽에서는 진폭이 YA로, 한쪽에서는 반대 위상으로 YB의 진폭의 위상으로 이제 진행하다가 물체가 있는 지점에서 중첩이 되는 거죠. 파동의 중첩의 원리에 따르면 변이의 방향이 서로가 이제 반대인 두 파동이 중첩됐을 때는 합성된 진폭은 두 파동의 이제 진폭의 차이와 이제 같다라는 거. 그러면 두 파동이 중첩되었을 때 이제 진폭은 A의 진폭에다가 이제 Y의 진폭, 그러니까 B의 진폭을 빼준 값이 되는 거고요. 그 진폭은 Y보다 클 경우 두 파동의 중첩에 의해서 Y만큼 떨어져 있는 물체를 튕겨나가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번부터 5번 중에 위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경우는 3번 A가 40, B가 15, 그리고 Y가 15에 있을 때 40-15가 15보다 크기 때문에 4번이 아니라 3번 가능하겠죠. 그 다음 2번 문항으로 갈게요. 그러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이 지금 서로가 위상이 다르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파의 진폭은 30,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는 위상이 반대 위상으로서 20이 되죠. 두 파동이 겹쳐졌을 때는 플러스 30과 마이너스 20을 합한 플러스 10의 모양으로 파가 형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파동의 독립성에 의해서 플러스 방향으로 30인 진폭은 왼쪽으로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중첩 후에. 그리고 마이너스 20의 진폭을 갖고 있는 파동은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그림은 4번이 되겠죠. 3번은 파동의 독립성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하고 있는데요. 파동이 이제 중첩이 된 이후에 각 파동이 원래의 이제 파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진행하는 성질을 우리가 파동의 독립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4번 문항, 파동의 중첩과 간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써 있는 대로 고르시오. 기억, 두 파동이 서로 만나 중첩된 합성파의 변이는 각 파동의 변이 합과 같다. 이게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다음 니은, 파동이 반대 위상으로 중첩할 때 합성파의 진폭은 그렇죠. 작아지게 되겠죠. 디귿, 한 파동이 마루와 다른 파동의 골이 중첩되는 경우는 서로가 위상이 다르기 때문에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디귿 옳지 않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4번, 5번 문항 갈게요. 그림, 가와 같은 물결파 투영 장치의 두 전판원 S1과 S2에서 진동수가 동일한 물결파를 같은 위상으로 발생시켰을 때 스크린에 나타나는 간섭 무늬를 찍은 사진이다. 마디선은 무늬의 밝기가 변하지 않는 점들을 연결한 선이고요. 그리고 A, B, C, D는 마디선 위에 점 C는 이웃한 마디선 사이의 가운데 지점에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A는요, 마디선에 놓여 있는 거고요. 그리고 B도 마디선, C가 어디 있나요? D도 마디선에 놓여 있죠. 그러면 B의 경우는요, C인가요? C의 경우는 마디선과 마디선 사이에 지금 현재 밝은 무늬로 보이죠. 밝은 무늬. 그래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위치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디선은 상세 간섭의 위치에 놓여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점 A는 수면의 진폭이 점 A에서 수면의 진폭이 크다. A, B, D는 상세 간섭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면이 거의 진동하지를 않는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2번, 점 B에서 물결파의 골과 골이 만난다. 골과 골이 만나면 보강 간섭이 되는 거죠. 골과 마루가 만나는 지점이 되는 거고요. 3번,
점 C에서 두 물결파가 같은 위상으로 만났기 때문에 마루와 마루 혹은 골과 골로 만났기 때문에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C는 밝고 어두운 무늬가 주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3번 옳은 문장. 4번 C에서는 수면의 높이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위로 보강, 아래로 보강, 주기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5. 점 D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역시 D도 마디선을 나타내기 때문에 상세 간섭을 일으킨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두 전파는 S1과 S2에서 진폭과 파장이 같은 두 파동이 동일한 위상으로 발생시켰을 때 어느 순간의 모습을 나타냈다. 실선은 마루, 점선은 골로 지금 나타냈다고 했어요. 지금 P 그리고 R은 S1과 S2로부터 같은 위치에 놓여 있는 P는 마루와 마루, 그리고 R은 골과 골이 되는 보강 간섭이 되는 위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Q는 골과 마루가 만나는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곳, 즉 마디의 위치가 될 거예요. 보기 기억 P점에서 매질의 진폭이 그렇죠. 마루마루 골골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진폭이 위쪽으로 혹은 또 아래쪽으로 진폭이 커지게 되는 거고요. Q점에서는 경로차가 한 파장이라고 했는데 경로차가 한 파장일 때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겠죠. 우리 S1에서 P까지의 파장을 따져볼까요? 그러면 S1에서 Q까지는 한 파장 반, 즉 2분의 3 파장이 되는 거고요. S2에서 Q까지는 두 파장, 즉 2분의 4 파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파장에 따른 거리 차이인 경로차는 2분의 람다 배가 되겠네요. 람다, 2분의 람다. 그래서 경로차는 한 파장이 아니라 반 파장이 된다. 그래서 니은 옳지 않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아래에서는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 경로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경로차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경로차는 우리가 델타로 표현하고요. 경로차는 이제 두 전파원 이제 S1에서 어떤 특정한 점 우리가 이제 거기를 우리가 X라고 표현할게요. X 그리고 전파원 S2에서 X까지의 거리 차이를 파장으로 나타낸 값이 돼요. 그래서 위상이 서로가 같을 때 동일한 위상이 때 경로 차이가 2분의 람다 EM의 조건일 때는 보강 간섭이 되는 거고요. 또 경로 차이가 2분의 람다 EM 플러스 1의 조건일 때는 상세 간섭이 일으킨다. 이건 이제 물리 2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강인지 상세인지를 이해할 때는 경로의 차이가 0 혹은 람다, 2람다, 3람다처럼 0을 포함한 파장의 정수배로 표현될 때는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경로 차이가 2분의 람다, 2분의 3람다, 2분의 5람다 형태로 경로 차이가 나타날 때는 상세 간섭이 일어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 이제 7번 문항 갈게요. 7번 위 실험에서 진동수와 진폭은 변화시키지 않고 전파원 S1과 S2의 위상이 서로 반대될 때 위상이 반대가 될 때는요 이제 어떻게 되냐 보강이 됐던 지점이요 이제 상쇄가 되는 거고요 상쇄가 되었던 지점은 다시 보강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물리 2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울 거고요. 아까 우리 PQR에서 RP, PQR에서 PR이 보강이었고 Q가 상쇄가 됐죠. 그러면 반대로 위상이 반대가 될 때는 반대 위상으로 간섭이 일어날 때는 P와 R이 이제 보강해서 상쇄 간섭으로 그리고 Q 지점이 상쇄해서 보강 간섭으로
그래서 7번의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림같이 같은 소리가 발생하는 두 스피커 앞에서 민수가 소음 측정기를 들고 두 스피커를 연결한 선에 나란히 화살표 방향으로 A에서 B까지 이동하면서 소리의 크기를 측정했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 스피커로부터 정확하게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위치,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이 위치는 보강 간섭이 되는 곳으로 스피커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웃한 지점은 작게, 그리고 또 이웃한 지점은 크게, 또 이웃한 지점은 작게, 이런 식으로 큰 소리와 작은 소리가 번갈아 가면서 들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로차를 이야기한다면 지금 여기 가운데는 또 스피커로부터 거리가 같기 때문에 경로차가 0이 되는 지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큰 소리가 드는 지점은 경로차가, 두 스피커의 경로차가 한 파장, 그리고 첫 번째 작은 소리가 들리는 지점은 경로차가 2분의 반파장, 2분의 파장, 그쵸? 그리고 두 번째로 작게 들리는 점이 2분의 3파장의 경로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 될 거예요. 1번 소음 측정기는 두 스피커에서 발생한 소리의 합성파를 측정한다. 옳은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소리의 진동수를 증가시키면 크게 들리는 이웃한 두 지점 사이의 거리는 커진다. 소리의 진동수를 증가시켰다는 얘기는요, 파장값이 작아졌다는 얘기예요. 공기 중에 소리는 일정하거든요. 그러면 진동수가 커졌다는 것은 파장이 짧아졌다는 거고, 파장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보강과 상세의 위치의 간격은 그만큼 좁아진다.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문장. 소리의 크기가 가장 크게 측정되는 곳은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곳, 여기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 A, B 사이에서의 소리의 크기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것은 그렇죠. 반복되죠. 작고 크고 작고 크고 작고 크고 작고. 그 다음에 스피커의 위치를 변화시키면 크게 들리는 이웃한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달라진다. 스피커의 위치를 변화시키면요, 크게 들리는 이제 이웃한 두 지점 사이가 달라진다. 왜냐면 경로 차이가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항으로 넘어갈게요. 그림은 비누막에 일어나는 빛의 간섭 현상을 다양한 색깔이 보이는 것을 나타내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기어. 중력에 의해 비누막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두꺼워진다. 그렇죠. 비누도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 중력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막의 두께가 두꺼워지게 되네요. 그 다음 니은 비누막에서 보강 간섭하여 나타나는 빛의 색깔이 막의 두께에 따라서 달라진다. 비누막의 윗면에서는 이제 반사빛하고요. 아랫면에서 반사빛의 위상이 이제 같아 보이기 때문에 보강 간섭에 의해서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나타나는 빛의 색깔은요, 막의 두께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된다는 거. 이 막의 두께가 의미하는 게 우리가 이제 경로차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옳은 문장. 비누막에 단색광을 비추면 밝고 어두운 무늬가 나타난다. 그렇죠. 단색광을 비추면, 그러니까 단색광이라는 거는 파장이 어떤 특정 값으로 일정한 빛을 우리가 단색광이라고 하고요. 역시 막의 두께에 따라서 상세 간섭과 보강 간섭이 번갈아 일어나 밝고 어두운 무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의 두께가 경로차를 이제 나타내기 때문에 경로 차이에 의해서 보강과 상세 간섭이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밝고 어두운 무늬가 번갈아 가면서 일어난다. 그래서 디귿도 옳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파동의 간섭 원리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 비온 뒤 하늘의 무지개. 비온 뒤 하늘의 무지개는요, 빛이 파장에 따른 굴절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우리 이제 프리즘을 볼 수가 있는데요. 프리즘을 통과하는 이제 빛, 이제 우리가 백색광이라고 할게요. 백색광이 프리즘을 통과를 할 때는 이 파장에 따라서 빛이 이제 분산이 되는 이제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파장이 짧은 빨간색 빛은요, 굴절하는 정도가 작기 때문에 가장 위쪽에 빛이
맺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파란색 빛은 파장이 짧기 때문에 굴절하는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나서 아래쪽에 이제 색깔을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는 빛의 굴절률에 따른 분산에 대한 이제 예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2번 분광기를 이용하여 별이나 성운의 스펙트럼을 관찰한다. 예, 빛이 분광기의 이제 좁은 틈을 통과를 할 때 빛이 이제 퍼져나가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이때 이제 이 관측하는 각도에 따라서 빛의 경로차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특정한 이제 별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별빛의 파장이 보강 간섭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스펙트럼으로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예가 될 수 있어요. 3번 공영장을 설계할 때 반사하는 소리의 세기가 약해지지 않도록 설계한다. 그러면 반사는 빛이 상세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를 하는 거고요. 비눗방울 표면이 무지갯빛을 띈다라는 거는 이제 비누막에 의한 빛의 간섭에 대한 현상이 되는 거고, 그리고 5번 보면 모르포나비 날개가 파란색을 띈다고 했는데요. 이제 남미에서 서식하는 푸른색을 띠는 굉장히 아름다운 색깔을 띠고 있는 나비예요. 사람들이 이 나비의 이제 색깔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나비 날개에 있는 파란색의 색소를 추출을 해가지고 염색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요. 결론은 뭐냐면 이 나비의 날개의 파란색이 색소에 의해서 나타난 게 아니라 나비의 날개의 그 간섭 현상에 의해서 이 파란색 빛이 보강하여 나타났기 때문에 짙은 파란색을 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죠. 그래서 모르포 나비의 날개가 파란색을 띈다라는 것도 빛의 보강 간섭에 의한 현상, 간섭에 의한 현상 맞고요. 그래서 옳지 않는 간섭의 내용은 1번이 되겠네요. 일반 헤드폰과 소음 제거 헤드폰. 소음 제거 헤드폰을 우리가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라고 하죠.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 효과라고 해가지고요. 뭐 단순하게 이제 이 귀를 막아서 소음을 차단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우리 이제 액티비트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이제 원리를 사용하는데요. 그 이어폰이나 이제 헤드폰의 바깥쪽에 외부에 이제 소음을 수집하는 마이크를 달아가지고요. 이 마이크로 들어오는 이 소음의 파동을 이제 헤드폰에 내장된 회로에서의 칩이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요. 그 소음과 반대되는 파동을 만들어서 이 상쇄를 시키는 그런 이제 원리로서 이 노이즈를 캔슬링하는 그런 이제 원리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11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일반 헤드폰에서는 음악이 소음과 함께 들린다. 옳은 문장이고요. 소음 제거 헤드폰에서 기억은 소음 채집용 마이크. 옳은 문장이 되겠네요. 디귿 소음 제거 헤드폰의 니은에서는 보강 간섭이 아니라 상쇄 간섭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12번 소음 제거 헤드폰에서 소음을 제거하는 원리를 서술하시오.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해가지고 외부에 소음을 수집하는 이어폰이 헤드폰에 장착되어 있고 이 외부 소음을 이제 수집을 하고요. 이제 내장된 회로 칩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외부에 들어온 이 소음과 이제 반대되는 파동을 이제 만들어서 상쇄시킴으로써 소음을 이제 제거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을 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림 가와나는 무반사 코팅을 한 렌즈를 사용한 안경과 코팅을 하지 않는 렌즈를 사용한 안경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가가 무반사 코팅을 한 렌즈가 되는 거고요. 나가 일반 렌즈를 사용한 안경이 되는데요. 그 무반사 코팅은요, 우리가 안경 렌즈에다가 이제 굉장히 얇은 막으로 코팅을 해요. 그러면 얇은 막의 윗면과 아랫면에서 이 반사하는 빛이 이제 상쇄 간섭을 하도록 하는 원리를 사용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무반사 코팅을 한 렌즈 같은 경우는요, 말 그대로 무반사, 렌즈 표면에서 반사광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사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다르게 표현하면 투과하는 정도가 더 크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무반사 이 코팅 렌즈는요, 빛의 투과 정도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 그래서 밖에 보여 있는 상의 빛이 렌즈를 통해서 우리 눈으로 많은 빛이 들어와서 더욱 선명하게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이제 보기 기억 무반사 코팅은 빛의 간섭을 이용한다. 예,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반사 코팅을 함으로써 이 얇은 막에 의해서 예, 상세 간섭을 일으킨다라는 거. 그다음에 무반사 코팅한 렌즈는 예, 가가드린 거고요. 렌즈에서 빛이 투과하는 정도는 반사가 적으면 투과하는 정도가 크니까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로 14번으로 넘어갈게요. 14번. 그림은 지폐의 예, 금액을 나타내는 숫자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색깔로 보이는 원리를 예, 나타낸 것이다. 뭐 그림을 보면 이제 여기 노란색 빛 두 개가 보이고 또 오른쪽에는 초록색 빛 두 개가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두 파동의 위상이 이제 같을 경우 이 보강 간섭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제 보는 각도에 따라서 빛의 파장이 예,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색깔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이 노란색 빛의 보강 간섭을 나타낸 그림이고 두 번째 그림 오른쪽은 초록색 빛의 보강 간섭을 나타난 이제 얘를 지금 나타내고 있네요. 보기 재료로 사용된 잉크의 표면과 아래에서 반사된 빛이 상세 간섭을 일으킨다. 예, 그러니까 재료로 사용된 이제 잉크의 표면하고요. 그리고 아래에 반사된 빛이 이제 간섭을 일으킬 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제 보강 간섭하는 빛의 파장이 달라져서 이제 다른 색깔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기억은 이제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니은 보는 각도에 따라 잉크에 흡수되는 빛의 색깔이 달라진다. 잉크에서 흡수하는 이제 빛이 있다면 그 빛의 색깔을 이제 보는 각도에 따라서 관계가 없겠죠. 그다음 디귿 보는 각도에 따라서 잉크에서 보강 간섭하는 빛의 파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는 각도에 따라서 노란색으로도 보이고 초록색으로 보인다. 그래서 디귿도 옳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예 4번이 되겠죠.